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참여입니다. 자, 새로운 3단원 지금부터 좀 앞단원하고 다른 논리가 시작됩니다. 그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강의를 통해서 키우시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 채우시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3단원의 제목은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인데 새로운 논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 마지막에 지금 이 2단원에서의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 부족한 내용이 3, 4단원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관이 있는데 달라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봐야 돼요. 항상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는 안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이런 거지. 정말 원초적인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이거는 뭐 잘할 수가 없는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그냥 막 열심히만 하면은요,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석교재뿐만이 아니라 고1 과정에서 이 1, 2단원이 뭐냐면은요, 식을 다루는 거야, 식. 식이란 말은 다항식을 다루는 거야. 2차식, 3차식, 우리가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5차식도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식을 다루는 거야. 식은 뭐냐면요, 그냥 2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런 게 식인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3단원의 제목이 뭐야? 3단원부터 시작되는 이 3단원의 제목을 봤더니 항등식이야, 등식. 그냥 식이 아니야. 항등식. 항등식. 뒤에 가면은 방정식. 자, 식은 식인데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 뭐 부등식 다 뭐냐면은요, 식이 하나가 아니야.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은 뭐냐면 식을 쓰는 거야. 뭐 2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식을 쓰는 겁니다. 뭐 3. 이게 같다. 이런 게 바로 방정식인 거야. x, y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요렇게 있는 걸 우리가 등식이라고 불러요. 등식.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식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과 항등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시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부등식은 뭐냐? 이렇게 생긴 기호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수나 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인데 뭐 방정식 부등식이 낯설지는 않죠. 중학과정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뭐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복잡한 2차 이상의 3, 4차 n차 방정식, 부등식도 2차 부등식, 그러면서 문자가 있고 개수가 복잡하고 이런 상태를 딱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항등식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뒤에 부등식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뒤에 함수를 배우는 거야. 그리고 뒤에 미분적분하는 거야. 자, 어떤 구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고교 과정 전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시작하자마자 쌤이 이런 얘기 한 이유는 고등과정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2단원에서 문제가 어떻게 풀지? 이걸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원과 1단원의 관계가 뭐지? 이런 거. 그리고 전체 수학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수학을 좀 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막 문제 몇 개를 끼적끼적 잘 푸는 것은요, 문제를 푸는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에는 뛰어나지만 결국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는 이제 등식을 배울 거야. 항등식을 배우는데, 자, 우선은 간단하게 방정식과 항등식이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항등식은 항자가 항상 항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알고 있죠? 방정식은 뭐지? x가 있으면 방정식인가? 능령이 있으면 방정식인가? 아니죠.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x 값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방정식이야. x, 2x는 3 이런 게 방정식이야. 이게 무슨 말이면 쌤 이거 풀면 그냥 x가 2분의 3 아닙니까? 아니야. x가 2분의 3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방정식의 정확한 의미는요, x가 2분의 3이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x가 2분의 3이 아니라 이 같은 숫자면 4하고 3이 같지 않잖아.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의미는 요 x값에 따라서 미지수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랬을 때 이 등호를 성립하게 만드는 x값, 이걸 우리가 방정식의 해, 근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학과정이니까 알겠죠. 근데 항등식은 뭐냐면요, 유사한 식이지만 EX, 왼쪽은 EX야, 오른쪽은 X 플러스 X야. 이런 게 항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완전히 정확하게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x가 2분의 3이어도 오른쪽 왼쪽 똑같아. 100이어도 똑같아. 1000이어도 똑같아.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해. 실제로는 허수에도 성립하는 겁니다. 임의의 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방정식의 목적은 대부분 근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등식의 목적은 근을 구하는 것일까? 근이 없다니까.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은 보통 이게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이 오른쪽과 왼쪽을 통해 갖고 보통 수능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문자가 이렇게 문자 A, B로 나와 있거든요. 저 A,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방정식, 항등식.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질문 해볼게. 이런 질문 해볼게요. AX 플러스 BY는요, 이거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라고 물으시면 몰라. 뭔 소리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근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x가 얼마이고 y가 얼마이면 답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 x가 a분의 1, b가 마이너스 b분, y가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면은 이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방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식은 항등식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조건에 따라서 이 식은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래. 그때 그 항등식에서 개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렇죠, a가 0이고 b가 0이면 x, y가 모든 값, 임의의 값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있는 경우는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찾는 거고요. 왜 이걸 또 지금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또 함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함수에서 우리가 fx는 2x-1이라고 하는 게 1차 함수입니다. 뒤에 가서 나올 거야. 근데 요 말은 뭐냐면 이 식의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f1은 2 빼기 1이니까 1,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x에 2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f2는 얼마입니까? 3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들이 나게 실제로 항등식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지? 오른쪽 왼쪽 완전 똑같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방정식은 그래도 근이라도 구하지, 항등식은 구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등식을 다루는 과정이 이 다항식과 관련된 뭐 함수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는데 정석교재의 내용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자를 포함한 식 중에서 문자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xy에 관한 항등식이 나옵니다. 보통 x에 관한 항등식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 식의 문자가 특정한 값일 때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항등식을 구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은 0, 한쪽은 한 문자에 관한 식들을 쭉 순차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해요. 쭉 차수가 작게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항등식을 풀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든 x값에 대해 성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이 앞에 개수가 싹 다 0이 되면은요, x가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10,000이건 전부 다 식이 성립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 x에 관한 식, 왼쪽도 x에 관한 식. 그랬을 때 이게 임의의 x값에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n차식 앞에 개수끼리 똑같고 n-1차식 앞에 개수끼리 똑같고 상수항 숫자가 똑같게 되는 식으로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항등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 요걸 조금 유식한 말로 개수
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 용어 자체가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ax 플러스 3이야. 네. 이게 2x 마이너스 a라고 b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이게 방정식이면 x가 얼마일 때 이 식이 만족되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을 구할 수 있는데 항등식이면 이거 두 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모든 상황에 똑같은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똑같으려면요. 이거하고 이게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됩니다. 상수항하고 상수항이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b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야. 항등식에서 개수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르는 문자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이 개수 비교법과 함께 정석교재 뒤에 나오는데 바로 이거를 항등식이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식에서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A, B 2개 모르는 거야. 그럼 이 A, B를 구하는 방법은 식을 2개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럼 이 식 2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차피 X에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더라도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만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역시 조금 어려운 말로 요즘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수치 대입법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수치 대입법, 수치란 말을 잘 안 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어차피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좋아. x에다 0을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이 식은 0이 되고 좌변은 3이 되고요. 여기 0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b가 되어서 b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x에 아무 숫자 집어넣는 거야. x에 1 집어넣을까? 1 집어넣게 되면은 a 플러스 3이 남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은 2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돼서 이 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a 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보다 조금 더 번거롭지.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이 이렇게 연립해서 방정식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긴 한데 오히려 문제에 따라서 이 두 번째 게 더 강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등식에서 이 오른쪽 왼쪽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쫙 전개해서 내림차순을 만든 다음에 개수끼리 똑같다고 구하는 방법 또는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일반화시킨, 체계화시킨 게 바로 여러분 정석교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정계수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야. 그게 첫 번째 방금 했던 개수비교법. 쭉 쓴 다음에 개수끼리 전부 똑같으면은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대입법,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서 구하는 겁니다. 이 중에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인 거야.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얘 3차식 맞습니까? 얘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3차식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을 전개를 쫙 하시면 이게 개수가 전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좀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좀 깔끔하고 간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직접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전개를 하면요. c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3x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래때 정리할게요. 자, cx제곱하고 3x제곱이니까 3cx의 세제곱. 요거를 전개를 할 때 팁이 있어요, 팁. 근데 그 팁은 선생님이 좀 이따 알려주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전개를 할 때 차수가 내린 차순으로 전개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합니다. 플러스 cd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합니다.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dx 마이너스 3c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d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d. 그러니까 식이 기니까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6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계수 비교하는 거야. 3차식은 얘밖에 없네. 따라서 C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상수항이 또 조금 보기 좋죠. 예. 따라서 B는 마이너스 D. 그러니까 차수를 2차를 바꿔. 2차. 여기 2차에 2차. 여기도 2차입니다. 요것도 2차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요 2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 C가 2니까 2D 플러스 3 C가 2니까 마이너스 6 요 값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A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1차항 계수를 구해보면은 1차항이 여기 D가 있고요. DX 마이너스 CDX인데 C가 지금 방금 2였으니까 마이너스 2DX입니다. 그러니까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D네. 여기 마이너스 3 있으니까 마이너스 3까지가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 8x가 되므로 마이너스 8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D가 나왔습니다. D가 얼마입니까? D가 5입니다. 5. D가 5니까 B가 마이너스 D하고 똑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A 값을 구하게 되면 답이 되는데 A는 2차항 계수니까 여기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D가 5 13에서 6을 빼니까 A는 7이 나옵니까? 네, A는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이거 보면 그냥 무식하게, 아니 무식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싹 다 전개해서 이게 구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야. 강력한 방법인데 이걸 전개를 하는 거랑 동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비슷한 건 뭐냐면 싹 다 풀질 않고 전개를 막 2단, 3단 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은 요거 두 개의 개수 비교법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차항 교수가 바로 보입니까? X, CX, 3X니까 한마디로 하면 6C가 아니죠. 3C가 최고차항 3차항 계수인 거야. 그러면 여기 3차항 계수 6이니까 바로 C가 2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항 계수를 구하는데, 2차항 계수를 구하는 것을 자, 잘 봐봐요. 요거 2차항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지금 이걸 곱한다는 뜻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지금 전개를 하는 거야. 이게 2차항이 나오려면 여기서 X가 나오고 여기서 CX가 나오고 여기서 상수항 D가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 좀 알겠어요? 2차항을 얻으려면은 X, CX, D가 곱해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CD가 계수인 거야. 또는 여기는 X, 여기는 3X, 여기는 상수항 1이 나와도 됩니다. 됐어요? 자, 또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CX, 여기는 3X. 따라서 2차항 계수가 여기는 마이너스 3C.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2차항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 2차항 계수인 A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뭘고 있습니까? C가 2니까. 그렇지? 2D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1차항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여기 3x가 되면 되는 거야. 뭐 또는 여기 x, 여기 1d. 그러니까 실제로 1차항 계수는 여기 볼까요? x, 1d. 그러니까 d가 1차항 계수야. 여기는 cx, 나머지는 상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cd. 됐습니까? 여기는 3x, 여기는 1,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1차항 계수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면 되는데 이로부터 우리가 d 값이 5가 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C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1 플러스 1 D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D가 되고요. 요 값이 B가 돼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개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전개하는 것보다는 살짝 간단해. 그래서 연습을 하기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2단계, 3단계로 전개를 하시고 요즘 익숙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2차항 계수 따로, 1차항 계수 따로, 상수항 계수 따로 해가지고 상수항 따로 해가지고 이걸 구하는 것도 유용하더라.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P가 어떤 방식인데 P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뭘 못하냐면요. 우변은 X의 8차식이야. 좌변은 X에 관해서 3차식이고 PX가 아마도 5차식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쫙 전개를 해서 그 식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8차식이야. 이 8차식을 전개하는 건 너무나 끔찍해.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 5차식이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쨌든 이 식과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성립하고 이걸 갖다가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에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요. 무조건 왼쪽이 0이 되고요. 오른쪽에 2를 집어넣게 되면 값이 1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또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뭡니까? 이 오른쪽 왼쪽에 x제곱 자리에 2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x에다 뿔마 루트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x제곱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역시 0이 되는 거고요. x제곱에 2를 집어넣으니까 x의 8제곱은 16, ax제곱은 플러스 2a, 네, 플러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b가 사라져서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B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는 B가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해되겠습니까? 개수 구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자, 3-2번도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A, B, C, P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거 똑같은 문제인 거야. 임의의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데 이건 3차식.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3차식의 느낌이니까 이걸 이제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을 풀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중에서 3차식 개수가 1이고요. 2차, 1차는 개수가 없고 상수항이 8이야.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그냥 A가 얼마인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A 얼마입니까? 1이지요. 왜냐면 여기는 3차가 없고요. 3차가 없고 3차가 여기만 있고 AX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A가 1이 쉽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문제가 지금 A, B, C, P를 물어봤으니까. 그지? 그 다음 이제 2차, 1차 상수항으로 갈수록 점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문제의 특징을 봐봐요. X-P의 세제곱, 제곱 1차식이니까 X-P가 있네. 맞나요? 딱 보는 순간 뭔가 느낌이 들지. 양변에 얼마 대입하고 싶어? 그렇지. 수치 대입법을, 그러니까 요거는 개수 비교법을 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힘들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수치 대입법을 확인하니까 양변에 x에다가 p를 대입하면 좌변은 p의 세제곱 플러스 8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변은 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이 식이 이거지. x의 세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값은 a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c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2라는 뜻이고 이로부터 bc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전기에서 개수비교법 한번 써볼까요? 수치대입법은 이제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수치대입법인 X에 P를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숫자를 대입해도 되고요. X에 0 같은 거 대입해도 됩니다. 대입해도 되고. 또는 전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까요, 선생님? X의 제곱의 개수. 좌변은 0입니다. 우변은 여기서는 X제곱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X제곱이 나옵니다. B 곱하기 이게 B야, B. 그리고 여기서 X제곱이 나옵니까? 오케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 좌변이 0입니다. 됐어요? 우변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나옵니까? 앞에 C야, C. 선생님 거꾸로 썼습니다. 쉬운 것부터. 여기는 4X가 나오는데 B가 있으니까 4B. 여기 나옵니까? 이거 세제곱 전개하는 공식 알고 있죠? x제곱 x제곱 3 곱하기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x니까 3, 4, 12가 나오게 되고요. 방금 요 b 자리에 마이너스 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서 따라서 얻게 되는 c 값은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1번. 이 등식이 이제 항등식이 x에 관한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y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x에 관해서도 항등식이고요. y에 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x, by, c는 0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할 때 상수 a, b, c 값을 구하십시오. 자, x, y 자리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개수비교법으로 구해도 돼. 그냥 뭐야? a 곱하기 x. 뭔가 너무나 쉬운 느낌이지. c. 그러면 이거야. 오른쪽은 과연 x, y 앞에 개수가 얼마냐? 이거지.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플러스 0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거 말고 x, y가 항상 성립하는 상황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a도 0, b도 0, c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또는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기 주어진 식에서 모든 x, y 성립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x에도 0, y에도 0을 대입해. 그럼 뭐가 나옵니까? c는 0이 나오는 거야. 됐니? 이번에는 x에는 0, y에는 2를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이거 0이고요. 이거 0이고요. y 1 집어넣으니까 b도 0이 나오는 거야. 이번에 x에는 1, y에는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는 0이 나와서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등식 x, y가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다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식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할 때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개수비교법을 쓸까 수치대입법을 쓸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xy 섞여 있으니까 차수가 좀 많이 복잡한 느낌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고민하지 말고 2차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전개를 쫙 하는 겁니다. 전개해볼까요? 네. 전개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2x의 제곱 그 다음에 x하고 y를 곱하니까 플러스 xy 플러스 dx. 네, 이렇게 정리한 거야 지금. 그다음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cxy.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c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dy.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1은 그냥 그대로 2x, y, d. 이렇게 쓰시고요. 이 식과 요 식을 비교하는데 앞에 2는 동일하니까 그냥 이거 똑같은 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x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요거 xy 앞에 개수는 1. xy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2c. xy 또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오케이. 따라서 1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은 1 마이너스 2c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이거밖에 없네. y제곱 앞에는. 그죠? 그래서 그냥 c가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요거 3x라고 하는 x 앞에 개수잖아요. 여기 dx 보이나요? dx, dx, dx. 2x 보입니까? 2x 보입니까? d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요거 합치 3이 되기 때문에 d는 1. 지금 구한 거죠. a도 나옵니까? c에 2를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도 1 나오고. 네, 됐죠? 자, b만 남았습니다. b는 마지막에 여기 b가 나왔는데 상수항 b는 상수항이 d밖에 없으니까 여기 b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재밌네. 첫 번째 문제는 답이 000이야. 두 번째는 1111이야. 이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뭐가 헷갈리냐면 이걸 푸는 게 헷갈린 게 아니라 A, B, C하고 X, Y, Z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런 거야. 모든 실수 X, Y에 대한 거니까 X, Y에 관한 항등식을 구하는 거고요. 그 앞에 X, Y 앞에 있는 문자 A, B, C, D가 개수가 되는 거야. 우리 목적은 A, B, C, D 구하는 거야. X, Y 구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도 모든 실수 X, Y니까 그 앞에 있는 A, B, C, D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4번. 자, x-y 플러스 z는 0, 2x-y z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a, b, c로. 그러니까 이거야. a, b, c는 개수야. x, y, z는 구하는 게 아니야. x, y, z에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식이 몇 개 있냐면요. 잘 봐요. 요 식도 식이야. 근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모든 x, y, z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요것이 나타내는 뭐 기하학적 의미, 이걸 이제 고3 정도 올라가야지 할 수 있는데, 기하 공부하다 보면은 뭐 하여튼 이거는 뭐 평면의 방정식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떠나가지고 요걸 만족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거야. 뭐 이래서 됐습니다. 요 식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z가 사라지니까 3x 마이너스 2y 그리고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요것만 만족하면은 이 두 식은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많은 x, y, z 순서상 중에서 이것이 언제나 성립한대. 역시 항등식인 거야, 지금. 근데 이런 건 아니지. x, y, z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x, y가 이 식을 만족하면 얘랑 얘를 연립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두 식은요, 모르는 문자가 3개, 식이 2개니까 x, y, z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가지고 y를 소거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걸 빼고 있습니다. 2x에서 x를 빼니까 x가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z, z를 빼니까 마이너스 2z가 되고요. 네,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x하고 z의 관계, 이거는 y하고 x의 관계. 그러니까 y도 x로 표현 가능하고 z도 x로 표현 가능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y 자리에는 3x 플러스 1 나누기 2를 집어넣는 게 가능해. 그리고 z 자리에는 2분의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게 가능해. 그러면 요것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게 나와 있는 전제. 이 전제가 이게 언제나 성립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뜻은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더라도 성립한다는 뜻이야. 다시, 그냥 요것만 만족하는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얘가 만족하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대입하느냐. 대입한다는 말은 연립해서 푼다는 뜻이야. 우리가 연립방정식 기억납니까? 연립해서 구한다는 뜻이고, 연립해서 구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걸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다 집어넣게 되면은 y도 x로 바뀌고 z도 x로 바뀌니까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시 써볼까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자, y 자리에 2분의 3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c의 z 자리에 2분의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퀄 1이 성립해야 된대요. 이걸 정수가 나오게 좀 더 예쁘게 바꿀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게 성립했을 때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입하는 순간 위에 두 조건은 만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이때 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죠. 다시, 원래는 x 따로 y 따로 z 따로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x, y, z가 전부 다 아무거나 만족해도 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를 고1 과정에서 뒤에 나오는데 함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요. 잘 봐봐. x도 아무 숫자나 y도 아무 숫자나 이런 느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점은 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 있냐면은 그냥 모든 점이에요. 모든 점. 항등식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아니라 x하고 y가 더하면 x하고 y가 같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는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걸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생긴 y는 x란 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들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x 자체는 아무 값이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다만 그 y 값이 x를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그런 문제인 거야. x, y, z에 대해서 항등식은 맞아. 근데 x, y, z가 각각을 다 바뀌는 게 아니라 z도 x 따라 움직이고 y도 x 따라 움직이고 x도 x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항등식이야. 됐니? 자, 그래서 한 문자로 바꿔놓고 어쨌든 이 경우에 x는 전부 다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해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x에 관한 항등식으로 푸는 건데 최고치 한계수가 이게 a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4분의 9b 플러스 4분의 c.
요게 바로 최고차항 계수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오른쪽이 0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여기는 1차항이 없고요. 여기 1차항 개수 얼마입니까? 2 곱하기 AB니까 얼마야? 3B야 3B? 3B. 이게 1차항 개수입니다. 얼마입니까? 2AB니까. 아, 잠깐만. 잘못 말했네요. 2분의 3B, 2분의 3B. 분모가 이제 뭐냐면 4분의 4분의 2AB니까 6B야 6B. 플러스 4분의 2C야. 이 값이 역시 0이 되고요. 약분 3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C는 마이너스 3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상수항 없고요. 이건 상수항이 4분의 B고요. 여기는 상수항이 또 4분의 C네요. 자, 이렇게 돼서 이걸 구하게 되면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풀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문자 A, B, C씩 3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자리에 마이너스 3B를 집어넣을까요? 아니, 마이너스 3B를 집어넣게 되면은 뭐죠? B 마이너스 3B는 4.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2니까 C가 얼마가 됩니까? C는 6이 됩니다.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4분의 B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C에다가는 6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니까 A는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필수예제 3-4번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항등식 부분은 뭐 이론적인 깊이에 굉장히 깊은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푸는 많은 문제 전부 다 연산이 복잡한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막 개념이 깊게 들어가는 문제는 아닌데 방정식과 항등식과 그리고 A, B, C, X, Y, Z가 헷갈리지 않게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론들 정리하면서 3단원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